이런 사업성 개선 정책, 이게 뭔 얘기냐? 당연히 사업성 개선돼서 분담금 줄어들면 거기 남는 초과 이익은 당연히 토지가, 즉 기존에 있었던 입주권의 프리미엄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몬입니다. 서울에서 재개발을 반드시 사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발표된 사업성 보정 계수가 적용된 실제 구역이 발표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구역 전체의 사업성은 대폭 증가하고요. 또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지역이 큰 혜택을 받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이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 개선 정책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완화책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이 주택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이제 사업성을 대폭 늘려주는 정책을 쓰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통기획 같은 사업으로 사업 속도를 무지하게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개발 추진해가지고 아파트까지 준공되려면 최소 15, 16년이 걸렸었는데 유의미하게 3, 4년가량을 확 줄여주는 정책이 바로 신통기획 재개발이죠.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일단 여태까지는 절대로 아파트가 될 수 없는 땅이었는데 이걸 이제 2종이나 2종 7층으로 종상향을 했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걸 두 단계 건너뛰어서 2종 일반으로 완화를 하게 됐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너무 크니까 기부 체납 역시도 15%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이걸 일괄 10%로 낮춰주면서 이제 용산에 있는 뭐 지역이라던가 강남권에 있는 지역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충분히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줬었고요. 또 노후도가 안 맞아가지고 추진을 못했었던 택지지구들 이런 지역들에서는 모아타운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줬었죠. 거기다가 또 추가된 게 민간형 도심복합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이 사업 역시도 노후도를 거의 보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 역세권에서는 2, 3종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주면서 기존에는 400%였다면 이제는 5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이 100%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이제 1기 신도시들 재건축하는 법안인데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용적률 상한선이 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상한선을 초과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용적률을 다 쓰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여태까지 준공업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했을 때 법적인 상한선은 400%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용도로는 250%밖에 허용을 안 해줬었거든요. 하지만 정비사업 진행해서 아파트 짓게 됐을 때는 400%를 순수 아파트만으로 다 찾아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들이 혜택을 많이 봤었냐면 준공업 지역이 많은 영등포라던가 아니면 성수동에 있는 성동구 쪽이라던가 또 혹은 뭐 구로동이라던가 강서구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을 할 때 용적률 400%에 거기다가 층수 제한도 없어지다 보니까 40층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중에서 이제 노선상업지라 그러죠. 강남대로 같은 지역도 이제 다 노선상업지로 되어 있는데 노선상업지를 뒤에 있는 블록이랑 합쳐가지고 가로정비사업 같은 형태 혹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전체 가로구역을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주겠다. 그리고 강남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여태까지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옛날 도정법상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 형태 개발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서울 플랜에서 제외시켰던 강남권에서도 이런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작년 9월 달에 발표된 사업성 보정계수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적용된 사례가 처음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거는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제 모든 고문을 다 읽어보면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성 보정 계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체 서울시의 공시지가보다 그 해당 구역의 공시지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정 계수, 즉 인센티브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있는데 이걸 기본 용적률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기존에 높게 지어져 있었던 지역들을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기부 체납이라던가 임대주택 같은 의무 사항들을 많이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구역의 사업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구역의 사업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당연히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물건을 가지고 계셨던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이 보정 개수 부분을 재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현재의 우리나라 용적률 체계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현황 용적률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용적률이고요. 그 위에서 각 용도 지역별로 기준을 잡아주는 용적률이 존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서울시 조례상으로 2종 같은 경우는 210%로 제한을 해놨었는데, 이번에 현황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을 넘어서더라도 기준을 더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종에서 다세대를 지었을 때 250%까지 서울시에서 짓게 허용을 해줬었던 때와 그 지역이 있었단 말이죠. 2000년대 초반쯤에 송파의 삼전이나 잠실 같은 지역들이 이걸 인정을 해줬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고 또 개별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작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미 200% 이상까지 지어져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는 잔여 용적률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기준 용적률을 지금 210%인데 만약에 이 구역의 평균 용적률이 250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기준 용적률로 봐주겠다,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된 현황을 기준으로 봐주는 이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사업성 보정 개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업성 보정 개수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여기 있는 허용 용적률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에서 허용까지 추가적인 20%의 용적률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한 항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받더라도 맥스가 20% 했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맥스 2배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허용이 230이 아니라 25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었던 상한 용적률은 250이 아니라 270으로 20%가 더 밀려나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250에서 300으로 넘어가기 위한 법적 상한 용적률을 달성을 하려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지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뀌기 전 단계로 계산을 해보면 늘어나는 50% 용적률의 절반이니까 전체 용적률의 25%를 임대로 지어야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에 사업성 보정 개수가 적용이 되면서 상한 용적률이 270이 되면 늘어나는 게 30%밖에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 절반이면 15%만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재개발을 통해서 300%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업성이 얼마나 증대되는지 이번 공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이 신통계획 2.0이 적용된 사업장은 대림 1구역입니다. 여기가 구역이 굉장히 넓어요. 위치로 따져보면 이제 대림역하고 가장 가깝고요. 물론 이제 주변 환경은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역과의 거리도 조금 있고요. 하지만 구역 면적도 넓고 여기는 노후도가 심하고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돼 있으면서 침수 피해가 잦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개발을 추진할 만한 당위성이 충분했고 또 사업성을 끌어올려야만 하는 이유가 이 대림동 일대가 낙후되다 보니까 다른 고가 지역들보다는 아파트 값이 저렴해요. 물론 땅값도 저렴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의 공시지가 대비해서 해당 구역의 공시지가를 봤을 때 이게 이제 몇 배냐, 이걸 가지고 개수값을 적용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몇 %까지 적용을 받았는지를 보면 153%까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허용에 늘어나는 20% 곱하기 1.53배를 해서 요게 이제 허용되는 용적률로 보고 이것만큼을 빼서 이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결과치를 이제 대충 샘플링을 해보면 보정개수 적용하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해서 용적률을 250에서 무려 35%나 대폭 완화를 했다. 그랬더니 조합원 비례율이 어떻게 됐냐면 115%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사업성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서 100% 남짓 정도 됐을 걸로 보여요. 기존에 있었던 이 비례율이요. 근데 이게 아무런 기부 체납에 대한 압박 없이도 115%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는 조합원들 개개인에 대한 분담금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용을 받을 걸로 기대되는 구역들, 여러 구역들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대림동 역시 영등포다 보니까 영등포 일대 전체 중에서 2종 일반, 그러니까 준공업 지역들은 사실 땅값 자체가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공시가도 세고. 그런데 2종이나 3종은 준공업 지역에 비해서 영등포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등포 전체가 혜택을 많이 볼 것 같고, 그 중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신길 16-1로 한번 얼만큼 사업성이 좋아지는지 또 분담금이 줄어드는지를 샘플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16-1은 지금 현재 지주택 추진하던 게 전부 다 신통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주민 2반 형태의 신속 통합기획
동의선을 걷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초기 구역이라 사업성 보정 개수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역시도 재개발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너무나 충분하죠. 일단 기본 노후도가 30년 기준 거의 80%고요. 대지 면적도 10,000평에 달하고 이제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거의 1000세대 이상급으로 지을 수 있는 정도 부지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내부 도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차가 아예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로 충분히 진행할 만한 법적 요건을 다 갖췄는데, 여기가 제가 예전에 계산했었던 사업성 보정 개수 적용하기 전, 그때는 비례율이 몇 퍼센트가 나왔었냐면 비례율이 130한 4%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샘플링을 해봤단 말이에요. 전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기껏 해봤자 300명 초반대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다 단독 위주로만 구성이 돼 있고요. 다세대라고 해봤자 한 2개 동밖에는 없는 구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역에서 이제 임대주택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느냐? 임대주택이 무려 5구짜리 위주로 40세대나 감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25% 플러스 재개발 기본 임대 10%, 이걸 더했을 때 연면적 대비해서 거의 한 18에서 20%가량이 임대주택으로 지어지는 게 현실인데, 이번에 있는 사업성 보정 개수 2.0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5구 위주로 40세대나 줄일 수가 있었고요. 이게 어디로 갔냐면 일반 분양 세대 증가로 당연히 가겠죠. 조합원들이 한 채 혹은 두 채 가져가고 나머지들 전부 일반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 분양분 336개 빼고 나머지 무려 조합원 분양의 2배 가까이 되는 577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굉장히 좀 저렴하게 잡아놨어요. 저렴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비례율을 다시 추산을 해봤더니 비례율이 무려 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담금은 얼마나 줄어들지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을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봤더니 다세대 가지고 계셨던 조합원분들 지금 현재 매가 굉장히 저렴하게 한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이면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물건들의 투자 금액 해봤자 2억대밖에 안 돼요. 2억대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분담금 5구짜리 받는데 한 2억 6천, 84짜리 받는데 한 6억 2천, 요 정도 더해가지고 총 투자 금액을 대충 한 8억에서 11억대 정도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8억에서 11억대 잡았을 때 여기에 지어지는 대단지 아파트, 또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이 들어오게 됐을 때의 시세, 신길 뉴타운 정도 수준으로 보게 되면 5구짜리 최근 실거래가 거의 16억이고요. 84짜리가 거의 19억에 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추세로 예상했을 때 과거에 기대되는 수익이 한 8억에서 7억 5천에서 한 8억 정도였다면 분담금이 4, 5천 이상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기대되는 수익 역시도 한 5천대 이상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하나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지금도 사실은 늦었어요. 제가 2022년 완화책 시작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3기 신도시 지어져서 입주해서 도시 면모를 갖추려면 최소 앞으로도 10년이고, 그러면 서울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다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의 대원칙인데 그게 어디냐? 바로 주요 지역,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아파트 지어놓으면 그래도 84 기준에서 한 20억대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주요 지역들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 그걸 서울시장이 캐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민간 주도의 공급에 활성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가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반권자가 아닌 결정권자로서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이런 사업성 개선 정책, 이게 뭔 얘기냐? 당연히 사업성 개선돼서 분담금 줄어들면 거기 남는 초과 이익은 당연히 토지가, 즉 기존에 있었던 입주권의 프리미엄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재개발을 살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안 사면 프리미엄을 왕창 주고 또 나중에 단계가 한 단계만 더 나가더라도 어떻게 되냐? 서울은 기본 2, 3억씩 뛰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인가 정도 단계에 멈춰있는 주요 지역 재개발 구역들 프리미엄이 어떻습니까? 노량진 뉴타운 17억, 19억 가죠? 부가현 뉴타운 한 15억 가죠? 그리고 뭐 저기 한남 뉴타운 한 25억에서 27억이 지금 프리미엄이죠? 성수 전략정비지구도 25억대가 프리미엄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땅값으로만 보더라도 성수나 한남 지금 평당 3억이에요, 3억.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초기 단계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잡아놓지 않으면 이런 완화책이 전부 다 땅값으로 귀속되면서 돈이 지금은 살 수 있지만 절대로 살 수 없는 단계까지 다다르게 된다. 이게 근시일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오늘 설명드렸던 신길 16-1구역 같은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리고 역세권이면서 평지면서 대단지로 지어지면서 노후도가 충분한 그런 지역들에서 2억대, 3억대 투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한정된 수량 남아있는 물건 선점하기 위해서 빠르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